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TV 제임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이크 사기 전에 어떤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샀어요. 뭐 용달에 실어오든 뭐 끌고 오든 가지고 왔습니다. 쳐다보면은 막 괴물 같을 거예요. 통제도 안 되고 뭐 컨트롤도 안 되고 클러치도 생소하고 뭐 시동은 계속 꺼지고 무섭고 갑자기 튀어나가고 뭐 좀 괴물 같을 거예요. 이런 것도 결국은 자기가 1, 2년 지났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 적응을 해서 즐겁게 타고 다니는 걸 생각하면은 결코 뭐 전혀 필요 없는 고민인데,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면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괴물 같아요. 이걸 어떻게 타지? 이걸 어떻게 타지? 일단 초보 또는 입문자는 모두 겪는 문제입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계속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뭐 야마하에서 나왔잖아요. 야마하 직원이 이 차를 만들면서 외계인이 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다 탈 수 있게 만든다. 내 체형이 뭐 좀 특이하다 이러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다 탈 수 있게끔 만든다.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진짜 바이크를 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탠드를 잘 이렇게 하는 거를 먼저 배워야 돼. 자, 스탠드 올리면 이제 넘어지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요만큼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까지 가야 되잖아.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쓴 거야. 원래 이까지 가야 되거든. 요만큼만 하고 이제 눕힌다. 눕히면 어떻게 되냐, 이 혼자 가면서 쿵 합니다. 요거를 항상 확실히 여기까지 해주고 이렇게 눕히는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나는 다 했다 그리고 힘 빼면 쭉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끌고 갈 때 굉장히 힘드네요. 숨차네. 왜 이렇게 숨차지? 자, 끌고 갈 때는 항상 딱 세우고 브레이크를 잡고 스탠드 올리고 끌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스탠드를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가다가 여기에 내 발이 걸려. 가다가 여기 딱 걸리면서 넘어집니다. 또 여기에 내 발이 걸린다고, 이 스탠드에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항상 할 때는 스탠드를 올리고 이렇게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힘으로. 이걸 누가 못하노? 그죠? 그 다음에 뒤로는 어떻게 하느냐, 차종에 따라서 뭐 다 다르겠지만은, 앞으로 갈 때는 핸들바를 잡고 가고, 뒤로 갈 때는 자기가 무거우니까 여기를 잡거나 밑에를 잡고 아니면 이 끈을 잡고 이렇게 미는 거야. 이렇게 밀고 가. 이게 조향은 뒤에서 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이 내리막이잖아요. 지금도 살짝 내리막인데, 저쪽 가는 방에 내리막이면 한정없이 갈 거 아니에요. 속도 붙어가지고. 그러다가 난리 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브레이크를 잡으면 되잖아. 이 브레이크를. 근데 나는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노, 저거를. 내리막일 경우에 기어를 넣어요, 기어를. 와, 이거 힘든데, 이거 숨이 차서 내가 말을 못하겠네. 지금은 노기어 상태거든요. 기어를 일단 넣었어요.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기어가 걸려있잖아. 근데 클러치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가죠? 가잖아. 그러다가 속도 너무 붙는다 하면 클러치를 살짝 놔. 그럼 서. 얘를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엔진 구동이 걸리는 힘을 이용해서 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클러치를 잡으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내리막이에요. 지금 내리막 조금 움직이니까 막 탄력 붙었어. 간다 할 때 이걸 딱 놔줘. 그럼 서.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미쳤다, 이거. 내가 숨이 차서 지금. 자, 그 다음 방향 전환 합시다. 방향 전환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꺾고 가면 돼. 더 꺾어야 되는데, 그럼 서고 핸들 꺾고. 자동차 주차 많이 해봤죠? 돌리고
또 꺾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거는 약간만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뭐 지하 주차장 뭐 이런데 주차 뭐 협소한 공간에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될 때 이봐 이래 된다고. 이거 항상 스탠드는 올리고 바이크를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힘이 약하신 분들 보면 키가 매우 작거나 힘이 약하신 분들은 키가 일단 작으면 이 팔이 이까지 안 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기울이세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몸을 지지해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신체 조건이 키가 된다 하면 그냥 바이크 수평을 세우면 돼. 세우고 끌고 가면 됩니다. 바이크가 매우 무거울 때는 이런 방법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해서 핸들바만 이렇게 꺾어서 가는 거랑 이렇게 꺾는 거랑 약간 있죠.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꺾으면 더 꺾입니다. 뭐 그거는 이게 물리적으로 더 꺾여요. 이렇게 기울여서 하면. 근데 이거는 사실 위험해요. 이러다가 깔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상 바이크를 자기 힘으로 이렇게 옮기고 할 때는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될 수 있는 최대한 천천히 해라. 이거 빨리 휙휙 한다고 누가 우와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다 깔면 자기만 손해요. 그러니까 바이크를 힘으로 움직일 때는 무조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속으로 천천히 옮기시길 추천드립니다. 바이크 샵에 그 샵 사장님들 있죠. 사장님들은 이게 업이니까 맨날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익어서 그런 거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좀 쉬었다 해야 되겠어. 일단 손으로 바이크를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뭐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크에 올라타면 알죠? 헬멧, 장갑 이런 보호장구들을 꼭 하고 타이어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한번 볼까요? 타이어 공기압 제대로 있는지, 그 다음에는 뭐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뭐 냉각수라든지 냉각수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뭐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되죠. 타이어 공기압 체크 끝났고 뭐 외관상 뭐 부러지거나 이런 거 있나 보고 연료 상태 확인하고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뉴트럴 기어에서는 차가 그냥 아무 뭐 그게 없죠. 이제 기어 박스에 뭔가 구동이 연결되면 이제 모든 게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일단 스탠드 올리고, 자, 클러치를 그 영상으로 설명했는데 뭐 개념이 잡히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남들로 설명해 봤는데. 자, 접니다. 저예요. 클러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자, 일단 요게 엔진입니다. 엔진. 이렇게 스위치하면 엔진이 돌아가고, 이게 바퀴예요. 이게 클러치고, 클러치. 일단 제가 구동을 시켜볼게요. 엔진이 돌아가고, 엔진을 붕 돌리고, 이 클러치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죠. 바퀴가 돌아가는 이 원리로 우리가 바이크나 자동차, 수동차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클러치가 하는 역할이 뭐냐? 얘를 붙이고 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러치를 우리가 레버를 잡으면 이게 떨어져요. 이 엔진하고 구동축이 떨어지고 놓으면 붙습니다. 클러치를 잡은 상태고 살짝 놓으면 이렇게 레버를 싹 풀면 이렇게 붙는 거야. 붙고 잡으면 떨어지고.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이렇게 출발할 때 살짝 놓으라는 이유가 이렇게 살짝 해야 이게 되지. 이걸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엔진이 멈춰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동이 꺼지는 거야. 갑자기 빡! 이렇게 되는 거지. 요런 힘일 때, 요렇게 천천히 돌 때 갑자기 클러치를
딱 놓으면 이렇게 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좀 회전수를 부앙 올려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돌아간다. 그렇지, 연결해서 된다는 설명입니다. 자, 기어를 일단 넣습니다. 넣고는 클러치만 한번 살짝 떼볼게요. 가요. 이렇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다시. 악셀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클러치만 놔볼게요. 가요. 이게 저배기량일 경우에는 힘이 약하잖아. 힘이 약한 차들은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가다가 쑥 꺼져요. 시동이.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팍 놔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냥 꺼져요. 아예 그냥 나는 모든 삶을 이걸 놓고 출발하겠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오르막길 같은 데 만나면 이게 안 돼.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엑셀을 당겨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애매합니다. 차마다 다르고요. 차마다도 다르고 이게 또 세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크 리뷰를 하다가 보면은 이 차도 타고 저 차도 타고 막 하잖아요. 다 틀려요. 접점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한두 번이면 가능합니다. 한두 번이면. 자, 클러치를 어느 정도 떼주면 여기서부터 연결된다는 그 시점이 있어요. 이렇게 떼다 보면 바이크가 반응하는 시점이 있어. 여기를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거 어째 하나 나도 모르겠어요. 왜 되는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초반에 좀 긴장을 하면서 살짝 놔보다가 처음에는 살짝 놔요. 놓다가 바이크 움직이면 그때 스르르 당겨주면서 얘는 계속 놓으면 딱 이게 얘가 그냥 아무것도 지 역할을 다 했는 시점이 알거든요. 그 시점을 빨리 파악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진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빨리, 다음번에는 조금 더 빨리 이러면 하다 보면 시동이 이제 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까지 가면 안 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지 본인이. 그 다음에 클러치 이게 능숙해지면은 자동적으로 있죠. 내가 클러치를 너무 덜 놨구나, 아니면 너무 많이 잡았구나, 악셀을 덜 당겼구나 하는 게 실시간으로 대응이 돼요. 이게 그러다가 당기다가도 잠시 좀 놓고 이게 제어가 돼. 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그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다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천천히 이렇게 출발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정지하고. 무슨 이상한 그 도구로 클러치 미션에 설명을 했죠. 놓으면 가고, 중립, 연결되고, 끊고. 이 타이밍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상급은 아니더라도 조금 프로페셔널하게 운전하려면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속은 가속을 하다가 클러치를 잡고 2단 놓고 부항 당기고. 이제 말을 하려니까 이 순서가 있지.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동시에 한 번에 그냥 한 순간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가다가 부항 이렇게 돼야 돼. 그냥 지금 발이랑 클러치랑 동시에 이런 느낌. 이게 능숙해지면 클러치를 안 잡아도 돼요. 클러치도 필요 없어. 클러치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아는 거지.
이거를 뭐 굳이 또 배우려고 막 달려들면 안 되고, 클러치 왜 만들어놨겠어요? 기어 변속할 때 클러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기어 내릴 때 왜 북북 하느냐, 이거는 내부 매칭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 제가 여기서 1단 넣어볼게요. 뒤가 락이 방금 걸렸거든요. 이 심한 경우는 이렇게 틀려요, 차가. 그러니까 RPM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판된다, 차가 싫어한다, 야 이마! 이렇게 소리친다 바이크가. 변속은 이렇습니다. 쉽죠? 근데 말이 쉽지 뭐 직접 해보려고 하면 또 심장 벌렁벌렁벌렁 하고. 일단은 이런 공터에 와가지고 천천히 자기 거를 만들면 돼요. 정지해서 살살 놓으면서 놓아서 그냥 가보기도 하고, 거기서 엑셀 좀 당겨보고, 또는 악셀을 살짝 섞어가면서 이렇게 가보든지. 악셀은 항상 이건 없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돼요. 직선로에 급가속할 때만 쓰는 거지, 코너 시에도 코너 탈 때 이거 없습니다. 바이크가 뭐 되게 그 출력이 안 나오는 차는 모르겠지만은, 코너 이런 거는 악셀은 무조건 부드럽게 부드럽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악셀을 꽉 쥐고 싹 이렇게 제어를 잘해야 돼요. 또 속도 줄일 때도 지금 이제 얘기할 건데,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잖아. 엔진 브레이크도 강하게 걸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엑셀 조작을 잘해야 된다. 엔진 브레이크를 설명드리겠어요. 엔진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는 매뉴얼 바이크의 숙명이죠, 숙명. 어쩔 수 없이 이해해야 되고, 또는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는. 자, 지금 여기 코너를 타야 돼. 1단이죠. 내가 안 해도 제동이 돼요. 엔진 브레이크만으로도. 자, 엔진 브레이크는 왜 걸리느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엔진 브레이크는 모든 그 내연기관 수동 기어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요걸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자, 엔진 브레이크 특성 같은 경우는 저단기에서 힘이 심하게 걸리고요. 지금 1단이죠. 거의 제동 수준에 가까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린다. 근데 4단 아예 운행이 안 되네. 자, 3단이다. 자, 지금 3단이거든요. 그냥 쭉 가요. 이게 6단이면 더 심하겠죠. 엔진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 저단기어에 걸린다. 엔진 브레이크를 왜 써요? 왜 써요? 브레이크 잡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조금 능숙해지고 이제 속도도 좀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무게 배분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앞바퀴에 무게가 지금 많이 실렸나, 뒤에 많이 실렸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코너 탈출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저도 잘 타는 건 아니지만은, 엔진 브레이크가 들어가거나 가속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뉴트럴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클러치 잡았거든. 이런 코너는 위험합니다. 뒷바퀴가 면적이 넓은 거를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엔진 브레이크는 언제? 지금 브레이크, 그 다음에 가속, 약간 이런 거에 영석이에요. 천천히 가속, 지금 가속 중이잖아. 붕 하면서 탈출하라고. 엔진 브레이크는 언제? 지금 뿌 서서 뿡 나가라고. 간단하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지금 라인 터졌네. 안으로 감켰네. 지금 많이 쓴 거지. 코너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방법. 뭐 제동할 때 막 갑자기 여기 뭐 이렇게 뻥 가는데 개가 빡 튀어나왔다. 그러면 뭐 엔진 브레이크 써야지. 뿌 브레이크 1단 2단 3. 예, 안 됩니다. 그냥 풀이지 뭐. 잡을 수 있는 거 다 잡아야지. 그걸 뛰 내리든지. 아시겠죠? 엔진 브레이크는 주행상에 잘 이용해 먹을 거지. 그게 뭐 이게 꼭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잘 이용하면 돼요, 우리는.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 뒷차가 쑥 뜨고 앞바퀴에 마찰력이 많이 걸려요. 앞바퀴가 차기 쑥 눌리면서 그런 것만 알면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잘 이해하자. 자, 저 단계에서는 심하니까 내가 컨트롤 미스 했을 때 악셀 갑자기 놓으면 뿡 하고 걸리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뒷브레이크도 있어요. 뒷브레이크는 왜 만들어놨지? 뒷브레이크 언제 써요? 안 써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써도 됩니다. 앞브레이크만으로 제동이 다 돼요. 근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평상시에 주행을 하는데 저는 뒷브레이크만 쓰거든요. 또는 앞브레이크만 쓰거든요. 뭐 자기 마음이죠. 마음인데 앞브레이크만 써서 될 것도 아니고 뒷브레이크만 써서 될 것도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제동할 때 뒷브레이크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앞브레이크를 충분해요. 급제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잘 잡혀요. 지금 ABS가 걸렸죠. 조금 더 잘 잡히겠죠. 두 개로 쓰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고, 노면이 안 좋아. 흙이야. 흙에서 앞브레이킹 하면 잘못하다가 핸들이 팍 틀리면 바로 슬립입니다. 그때 노면이 안 좋을 때 제동을 해야 되는데 뭐 우천시나 그때 뒷브레이크는 그때 쓰면 되죠. 그때 쓰면 좋은 겁니다. 뒷브레이크를 이렇게 놓으면 지금 뭐 여기 물바다다. 그때 뒷브레이크를 싹 하면은 뒤가 이렇게 싹 이렇게 깔아주면서 시동 꺼져붙다. 제동이 되겠죠. 그때 이용하면 되고, 또 코너시에 뭔가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브레이크 해야 되는데 너무 속도 빨랐어. 저 같은 경우는 그랬댔어요. 속도를 너무 빨리 들어갔어. 빨리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야 코너에 빡 잡으니까 뒷바퀴가 완전히 거의 떴어. 앞샥이 확 눌리고 뒷샥이 거의 떠버렸어. 그 뒷바퀴 하중이 거의 안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때 뒷브레이크를 쳐주면은 샥이 좀 내려가요. 약간 샥을 이렇게 무게 중심을 정돈을 해준다고 그래야 되나? 주차장에서 간단하게 차량의 어떤 조작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진짜 체계적인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뭐 어떻게 보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제 공도에 나가서 여행을 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토TV였고요. 저는 제임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